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1강 강의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제를 하나 내줬고 그 과제를 과제 게시판에 탑재하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 신 버전을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과제 게시판이 없어졌고 그리고 질문 게시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전 버전을 사용할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줬었고 그리고 질문도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었는데 일단 해당 게시판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이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독서 방법, 즉 읽기 어떤 방법과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 읽기 전 전략으로서 여러 전략들을 설명했고, 자, 그것을 실제 여러분이 책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재를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목을 통해서 내용 예측하기, 또는 소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기, 그리고 또 사파를 통해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어떤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읽기 전의 어떤 단계로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읽어나가면서 수행을 했으면 됐고요.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기 중의 단계의 전략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선생님이 했었는데요.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활동이라든가, 자, 질문의 답을 찾는 활동. 그러니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단어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아니면 사파에서 사진 속 초가집이 다산정약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들, 또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그리고 황상은 어떻게 해서 정약용이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여러 어떤 질문들, 이 밖의 질문들 말고도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생성해서 그것의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는 활동을 읽기 중의 단계에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읽기 중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진술들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활동, 그리고 읽기 전의 단계에서 또는 읽기 중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스스로 질문을 생성했으면 그 생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들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 부분의 제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자, 그래서 명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꽉 막혔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어떤 목표와 목적과 길이 있으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어떤 성향의 제자였나 봐요. 자, 이렇게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나가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활동, 또는 소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 라는 어떤 물음을 여러분이 던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생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황상은 강진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라고 해서 황상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황상의 신분은 하급 관리의 아들이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며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서 겸양의 어떤 미덕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 황상의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황상의 어떤 성격은 겸손하면서도 자, 내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신중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했어요. 계속해서 보면 잔뜩 주눅든 소년에게 다사는 길을 복돋워준다.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자, 문제는 민첩하다고 자신을 치켜 세우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역시 자신의 능력보다 더 자신을 믿고 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과신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황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서 또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공부를 해도 될까요? 라는 어떤 물음을 던질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산 정약용의 자, 어떤 걱정에서 우려에서 벗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시면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출중하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글쓰기 또는 어떤 독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이 그러한 능력만 믿고 깊게 탐구하고 고민하려는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다산 정약용의 문제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한 데선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깊이 있는 어떤 탐구가 가능함을 이야기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적 표현 나왔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북돋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학적 수사법이 적용된 부분이죠.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그래서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멍은 자, 보조관념 정도가 되겠고 원관념은 학문의 원활한 어떤 수양 또는 학문의 원활한 어떤 진입 정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혹한 것을 닫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자,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 황상이 학문에 입문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항을 당부하냐면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근면성실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어떤 인물의 또는 특정 사람의 어떤 능력의 여하와 상관없이 그 학문을 접하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어떤 태도와 또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산 정약용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둘째도 부지런함이고 셋째도 부지런함이다 라는 부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의 어떤 문학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 가지 모두 부지런함의 요소가 중요하다 라고 해서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을 했다는 것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정약용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근면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라는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자, 부지런함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내 마음대로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어요.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약용의 제자인 황상이 스승의 어떤 강조점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항상 학문에 임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한 다산의 정약용의 가르침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독서 제재를 읽고 나서 나름대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읽기 중 독해, 즉 읽기 중 독서 전략으로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독해해 나가는 것도 읽기 중 전략 중의 하나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읽기 중의 어떤 학생의 활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이 지금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면 다산과 황상의 모습에 나타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주목하며 읽어야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고구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내가 독서 제재를 읽고 나서 이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다면 읽기 중의 전략으로 질문이 답찾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자, 황상은 다산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주막을 찾아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읽는 과정에서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앞 시간에 우리가 만든 질문에 있었죠. 이 세 가지 질문 말고도 여러분이 새롭게 생성한 질문이 있으면 자, 글을 읽어나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뭐였어요? 황상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해서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어떤 만남의 계기가 있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여러분이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땠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용기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정약용이 있는 주막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기 중의 전략을 적용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여러분이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냐면 자, 민첩하고 총명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다산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자. 자, 민첩하고 총명하면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뜻을 음미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 경박하고 들떠. 내가 최고구나. 나는 이 학문 분야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막힘 없이 해내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탐구하지 않아도 돼. 한다는 그런 경박스러운 생각 또는 자, 들떠서 더 이상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런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어요. 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있는 탐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 뭐냐면 다산은 민첩하고 총명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둔하고 미혹하더라도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록 둔하고 민첩하고 총명하지 않더라도 부지런함, 근면성실 또는 꾸준함, 자, 이런 요소들이 학문 탐구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꾸준한 사람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을 새롭게 알게 된 점으로 지금 학생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독서 제재를 읽어 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위에 나온 학생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여러분이 추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이 집에서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교과서에 추가해서 써 넣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 제시한 전략 중에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전략이 있었어요. 자신의 말로 왜 바꾸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추상적인 진술이나 아니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담겨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용 중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 그런 부분을 나의 어떤 경험 또는 내가 쉽게 알고 있는 용어로 전환해서 또는 바꾸어서 진술하면 조금 더 쉽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어떻게 바꿔봤냐면,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긴 힘들어도 큰 구멍이 뚫릴 게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처음에 여러분이 접했을 때 큰 구멍이라는 보조관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서 진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과정이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로 진술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자, 학문적 성취가 자 다산이 말한 뭐였다는 거예요? 큰 구멍, 수월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큰 구멍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말로 바꾸어서 진술한다면 제자의 내용, 독서 제자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기 중활동이 어떤 또 다른 전략으로서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들이 있었어요. 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한다, 숨겨졌다라는 것은 독서 제재에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서 제재에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글로 진술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제재의 다양한 단서들을 여러분이 동원해서 숨겨진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읽기 중의 전략을 학생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행했어요. 자, 다사는 자신이 성찰하는 겸손한 자세를 얻게 되었고, 황상은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생각이 깊은 스승에게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맛있는 만남이 아닐까라고 했어요. 글의 초반부에 맛있는 만남이라는 어떤 진술을 필자가 했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만남을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진술해주지 않고 그냥 맛있는 만남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의미가 숨겨져 있다,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숨어져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끌어내는 활동. 자,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자, 정약용은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제자를 얻게 되었고, 황상은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생각이 깊은 스승에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맛있는 만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제자를 얻게 되었고, 자,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생각이 깊은 스승, 이런 부분들이 만남 자체가 맛있었다, 긍정적이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다라는 자 그런 어떤 비유적 표현이 제자가 겸손했고, 자 그리고 스승은 생각이 깊었다. 자, 이것의 만남이 맛있는 긍정적인 어떤 작용이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읽기 중의 전략으로 지금 학생이 활용한 질문의 답 찾기 전략,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진술하는 전략, 자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전략,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 이런 어떤 네 가지 전략들을 활용해서 독서 제재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독서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나 아니면 다른 도서나 여러분 접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글들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읽기 목적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읽기 목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산정약용의 일대기를 조사하려는 목적, 조사해서 그 정보를 독자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일 때에는 질문 자체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산이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다산이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일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또는 자, 예상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글의 목적이 집필 목적이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읽기 목적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황상이라면, 내가 제자라면 내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가르침을 청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용기 있게 그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학문의 의지와 열정이 나라면 어, 과연 그것을 직접 스승을 찾아가서 구할 수 있었을까? 제자로 받아달라고 자,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내가 다산이라면 황상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스승이라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황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읽기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생성해서 교과서에 기록을 해주면 좋겠어요. 역시 오프라인 수업 때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생성했을까, 어떤 질문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학생이 또 이런 어떤 사고구술의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다사는 황상이 부끄러움 많고 신중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부를 주저하는 황상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이렇게 제자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 자, 이렇게 제자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서 내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읽기 후의 어떤 보고서 쓰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진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단원을 볼게요. 세 번째 소 주제를 보니까 소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제목이 담겨 있냐면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자, 선생님을 즉 스승을 모시는 과정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생각으로 스승님을 따르고 모신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쉽지가 않은데 황상은 다산 정약용이 자신을 스승으로 받아줬고, 자, 그리고 학문을 시작해도 충분하다라는 용기를 북돋아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스승인 정약용을 받들고 따랐다라는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들, 자, 그런 부분들이 읽기 전의 어떤 활동 단계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이 글을 읽기 전에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신다는 소제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제목에 담긴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사는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1818년 8월 금음날 다사는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최치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 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생긴 정석이라는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자, 이런 부분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면서 스승이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그리워했다는 것,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승의 어떤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죄송함이 어떤 감정을 황상이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15살 소년이었던 제자는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자, 진심으로 부모님을 모시듯이 스승을 따랐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황상과 다산 정약용의 오랜 인연과 그리고 더불어서 스승을 이처럼 지극히 극진히 여기면서 따랐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젖부채와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제자를 아꼈으면 병세가 위중하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손을 붙들면서 작별을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보내기 안타깝다며 젖부채와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과 황상 제자 사이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긴밀했음을 이런 둘 사이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떴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에 돌아갔다. 그래서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부모님의 어떤 상을 당한 심정으로 스승을 생각했다, 모셨다, 따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다산이 강진을 떠날 뒤에도 스승으로서 극진히 모신 황상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주제가 담긴 소제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읽기 중의 어떤 활동을 여학생이 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 중에 여학생이 어떤 사고구술의 과정을 거쳤냐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생각하며 읽어야지. 다산과 황상이 스승과 제자 인연을 어떻게 이어나갔는지 살펴봐야겠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여학생이 새롭게 알게 된 점 뭐냐면 다산이 귀향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다산과 다산의 제자들은 다 신계를 만들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고요.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지점을 추가해서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감하며 읽기 전략을 또 읽기 중의 어떤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공감하며 읽는다는 것은 특정 상황이나 특정 독서 제재의 어떤 진술 대목을 나의 상황과 또는 나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공감하며 읽은 여학생의 진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 사진을 보니 저 바위를 어루만지면서 스승을 그리워하던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해. 나도 전학 오기 전에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는 활동이죠. 그래서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도 전학 오기 전에 친했던 친구가 이별 선물로 준 물건을 볼 때면 그리움에 눈물이 나곤 해. 스승이 바위에 새긴 글자를 어루만지던 황상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스승이 바위에 새긴 글자를 어루만지던 황상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것 말고도 다른 지점에서 여러분이 공감을 했으면 그 공감한 부분을 추가로 교과서에 기록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질문 만들기 전략은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죠. 자, 읽기 중의 질문 만들기. 자, 어떤 질문들,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 여학생이 질문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산은 제자들과의 작별이 아쉬워 다신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강진에서 다산이 가르친 다른 제자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 황상 말고 다른 제자들에는 누가 있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나가는 활동이고요. 자, 또 두릉은 오늘날이 어디를 이르는 말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릉이라는 지역명을 모르는데 과거 옛 조선시대의 두릉이라는 지역명은 어디쯤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질문. 18년 만에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가던 중 스승이 부고를 듣게 된 황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황상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라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역시 이러한 질문 말고도 여러분이 추가로 생성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진이 읽기 과정이 읽기 목적 달성이 맞냐? 라고 했을 때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 목적이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이 황상을 비롯한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는 읽기 방법은 적절하다. 스승이나 제자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 양쪽 입장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보는 읽기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진이가 만든 질문이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 네 번째 질문에 된다. 즉 강진에서 다산이 가르친 다른 제자들의 또 누가 있었느냐. 정보를 찾아봤더니 황상 외에도 다산 초당을 마련해준 윤규로의 자녀 등 강진에서 지낸 19년 동안 18명의 제자를 두었다라는 정보를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 두릉은 오늘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남양주시 조안면 능래리를 가리킨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고요. 자, 여섯 번째 질문. 자,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가던 중 스승의 부고, 스승이 죽음을 듣게 된 황상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라고 예측해봤는데, 자, 부모같이 모셨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을 것 같아 라는 읽기 중 질문하기 어떤 전략의 적용과 그에 대한 답을 충실하게 찾아나가는 활동을 이같이 여러분이 수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이 답을 꼭 예시답안처럼 여러분이 진술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 게시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예시답안 말고도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서라든가 자, 정보를 찾았으면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해 보세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기 중의 어떤 전략들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전략들이 실제로 어떤 예시답안으로 도출되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소 제목 정관계를 맺은 뜻이라는 글을 읽고 역시 읽기 중의 어떤 전략들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과제 게시판이 따로 없다고 해서 선생님이 내준 어떤 과제를 게을리하지 말고 꼭 여러분이 질문을 스스로 생성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과서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